가장 먼저 만나는 글로벌 증시 프리마켓 온 시작하겠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온 상호 관세 발표를 앞두고 전열을 재정비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몇 개 국가가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가 부과될 것임을 다시 한번 예고했죠. 이 전쟁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강공에 각 국가들도 저마다의 대응 방안을 짜고 있고 시장도 긴장하는 가운데 곧 터지게 될 폭탄을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죠. 눈여겨볼 것은 빅테크주들의 이 주가 조정이 심상치 않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프리마켓 이슈에서 빅테크 대응 전략 자세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만나는 글로벌 증시 미국 프리마켓 상황부터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행을 맡게 된 테이버입니다. 자, 먼저 오늘부터 이제 앉아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미국 증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선물 시장에서 이제 급락 출발을 하고 난 이후에 이제 슬슬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결과적으로는 나스닥 보합 지수, 보합 정도 수준에서 마감이 됐고요. 그다음에 S&P 500 같은 경우에도 0.5%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 차트를 좀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게 관세가 4월 2일 날 곧 발표가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 나스닥 차트입니다. 일본 기준이고요. 보시면은 전저점 수준을 이제 강하게 선물 시장부터 돌파하고 내려갔다가 그 상황에서 이제 말아 올렸다라고 하는 부분이 전저점 수준 그리고 전일 종가 수준이었다는 점을 놓고 보시면은 이게 3월 31일 날 마지막 리밸런싱 효과에 의해 가지고 채권을 매도를 하고 그리고 주식을 매수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리고는 추가적으로는 이게 낙폭 과대인 상황에서 관세 확인 전에는 아직까지는 전저점 수준을 지켜낸다라고 하는 이런 기계적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평가가 많은 하루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증시 상승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관세라는 소위 말하는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그런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상승을 했으나 좀 깨림칙하게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다음으로 저희가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10년물 채권 금리가 쭉쭉쭉쭉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놓고 보시면은 이게 채권 시장의 상승, 요 상승 각도와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S&P 500 나스닥이 같이 상승했다라는 점에서 결과적으로는 시장이 이제 3월 31일 분기 리밸런싱이라고 하는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채권을 매도를 하루 종일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각도와 유사한 속도로 이제 주식에 대한 매수가 들어왔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는 결국 이제 채권 금리가 올라가는 만큼 달러도 강세를 보였던 하루, 그리고는 거기에 비례해서 금 가격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불확실성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YTD 올해 1월 1일부터 이제 계산을 해보면은 벌써 20% 정도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재로서는 관세라고 하는 그 불확실성이 이제 매우 맥스치 가장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금 가격이 관세 발표 이후에 조금 안정되는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금 가격이 또 강세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유가 차트도 한번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차트 같은 경우에는 WTI 기준으로 어제 70불을 넘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최근에 나오는 뉴스들을 체크를 해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러시아에 대해서 또 압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서 러시아에서부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 베네수엘라도 지난주에 나왔듯이 이번 주에는 러시아에 대해서 2차적으로 러시아 원유를 소비하는 국가, 딱 찍어서 말씀드리면 중국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중국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10%의 추가 관세가 붙었고요. 그리고는 지난달부터 10%의 추가 관세가 또 붙어 있는 상황에서 베네수엘라 원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25%의 추가 관세가 또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러시아의 원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25%의 관세가 또 추가된다라고 하면 지금 관세율만 하더라도 60% 이상이 이제 좀 집계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제 대외 압박용으로 어찌 보면 외교 시장에서의 판흔들기용으로 관세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5월달에 사우디를 방문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는 5월달에 뭔가 결론이 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는 추가적으로 주말 내에 또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란을 상대로 핵 협상장에 나오지 않으면은 이제 이란을 폭격할 수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SNS에 또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국제유가가 3월 마지막 거래일에 좀 많이 올랐다라고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있었던 이제 제일 중요했던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골드만삭스에서 보고서가 하나 나왔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은 골드만삭스가 관세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연준이 올해 금리 인하를 3번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그러면은 관세가 부과되면서 인플레이션이 올라오지만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오히려 소비가 둔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 하반기에 약간 침체의 시그널이 나올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부분을 부양하기 위해서 연준이 3번의 금리 인하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보고서인데요. 거기서 대표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3.5%로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 그대로 관세가 올해 인플레이션을 조금 상향시킬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는 추가적으로 GDP, 미국의 2025년 GDP 성장률을 1%로 하향 수정을 하면서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1.5에서 1.7% 정도 이제 성장하겠다라고 하는 그 부분 대비 1.0% 이제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이 부분에 있어서 실업률 역시도 전망치가 4% 중반대까지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말 그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이 다가오고 이로 인한 경기 침체로 인해서 연준이 오히려 나서서 페드 풋이 발동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서 경기 침체가 격화되면은 S&P 500이 4,700대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성 보고서를 날렸다라는 점. 그리고는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이게 뭐 투자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골드만삭스가 약간은 골반꿀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보고서가 장 초반에 나오자마자 그 이후에 주식시장이 올랐다라는 점을 놓고 보시면은 과연 골드만삭스의 예측이 맞을지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시는 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 시그널 잠시 뒤에 프리마켓 이슈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리마켓 이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이버의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일단 관세 발표를 거의 하루 앞둔 임박한 상황에서 지금 선물 시장은 3대 지수 모두 약세를 이어가고 있고 주요 프리마켓에서 주요 빅테크를 비롯한 주요 종목들 움직임 조금 혼조네요. 이거는 뭐 종목별로 좀 흐름이 다르다라고 봐야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4% 가까운 상승세 보이고 있기는 한데요. 뭐 인텔 같은 경우는 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자, 종목마다 좀 다른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윤여민 이사도 함께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님. 네. 지금 어느덧 2분기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1분기의 전반적인 미장의 흐름을 보면 좋지는 않았죠. 조정 장세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기술적 조정도 있었고 반등도 보였지만 확실한 반등의 트리거는 아직 보여주지 못한 상태.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상호관세 발표를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혼돈의 1분기 장세에서 누가 가장 손해를 봤냐, 누가 가장 주가 조정을 많이 받았냐. 아무래도 빅테크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 그 중에서도 역시 엔비디아, 테슬라, 뭐 대표주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님. 일단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빅테크 우리가 말하는 M7 관련된 종목들 네. 좀 조정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특히 뭐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많이 36%까지 좀 조정을 받으면서 사실 1분기에 어떻게 보면 시장의 어떤 약세를 좀 견인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소비를 어떻게 보면 자꾸 건드는 듯한 어떤 그런 발언, 여기에 더해서 뭐 이제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로 인해서 소비 심리 약화에 따른 좀 제가 볼 때는 수요로 인해서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좀 건드릴 수 있는 뭐 소비재라고 할 수 있는 뭐 항공주라든지 뭐 이런 뭐 소매 판매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 봤을 때도 좀 성장률이 좋지 못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와 반대로 뭐 에너지 같은 부분들, 네. LNG를 워낙 또 얘기를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그 M7보다는 좀 반대적으로 좀 상승세가 나왔고 여기에 대해서 또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버크셔웨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에게 답안지를 알려줬습니다만 네.
뭐 영어로 알려줬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따라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확실히 1분기 내에서 좀 섹터별로 제가 볼 때는 좀 대부분 성승률의 하락률이 좀 확실히 좀 확연하게 차이가 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곡점이었죠. 쉽게 얘기해서 뭐 엔비디아, 테슬라 가장 많이 약세장을 견인했던 두 종목인데 테이블께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 서학개미들도 이제 가장 많이 담고 있는 두 종목이기도 하고 여전히 믿음은 굳건한 것 같기도 한데 예를 들어서 하락장에 오히려 더 매수에 들어가는 이런 움직임도 포착이 됐지 않습니까? 괜찮겠냐 이거죠. 지금 1분기 때는 어쨌든 성적표는 낙제점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 이제 그리고 2분기를 맞았는데 전환점이 뭔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뭐 앞서서도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좀 엔비디아랑 테슬라를 딱 찍어서 이제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그 두 종목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엔비디아와 테슬라는 수급주라고 우리가 체크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기차라고 하는 부분,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는 트럼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일론 머스크가 지금 정치적으로도 엄청나게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시장에서 좀 더 어찌 보면 주목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달이 차트거든요. 한 달 동안 움직인 부분인데 엔비디아가 지금 13% 정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브로드컴 같은 경우 16% 정도 하락하는 모습. 그리고는 이 외에도 이제 뭐 세일즈포스라든지 어도비라든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플랫폼 AI, 뭐 소프트웨어 이런 기업들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그나마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전히 좀 잘 버티고 있더라. 한 달 기준으로 보시면은. 네. 하지만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도 마찬가지, 오라클 그다음에는 메타 같은 기업들도 대부분 이렇게 10% 초중반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나스닥 하락과 동시에 어찌 보면은 지난 한 달 동안 시장에서 주요 종목들이라고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많이 투자하는 그런 주요 종목들이 대체로 비슷한 퍼센트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에는 지금 지수가 조정을 받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결국 지수에 대한 투자 심리가 돌아와야지만 어찌 보면은 다시 한번 주도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앞서서는 우리가 뭐 필수 소비재도 좀 이야기해 주셨고 에너지도 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차트를 다시 한번 좀 띄워 주시면은 지금 보시면 우리가 필수 소비재 쪽에서도 특히 보시면은 최근 한 달 동안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20% 가까이 하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는 지금 뭐 룰루레몬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현재 보시면은 요 기업도 22%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미국에 있는 기업들, 미국에 있는 CEO들이 이제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IR 같은 걸 하면서도 계속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우리가 지금 관세 때문에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경영을 함에 있어가지고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 네. 그리고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2025년도 실적에 대한 약간의 좀 자신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도세가 많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결국에는 관세라고 하는 부분이 앞서서 이제 모든 CEO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게 확정이 나야 그 이후에 어찌 보면은 실적 발표라든지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조정이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결국 중요한 거는 관세율이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오는 선행 지표격, 뭐 설문조사가 됐든 선행 지표들 보면 소비와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우하향 이제 둔화되는 흐름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으니까 만약 이번 어닝 실적에도 뭐 CEO들이 자신감이 없었다고 한다면 결국 꼬꾸라질 것이다. 그러면 소비 관련주들의 약세도 계속해서 2분기에도 두드러질 수 있다? 이런 흐름으로 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까? 근데 소비도 약간 카테고리가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어떻게 같은데 구분하죠? 약간 필수 소비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불황에서 오히려 좀 잘 팔리는 소비재들이라고 보게 저가 된다면, 소비주들 네, 말씀이시군요. 혹은 뭐 이제 좀 뭐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헬스케어라든지 불황 아이템 쪽으로 보게 된다면 뭐 담배 같은 뭐 이런 필립 모리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1분기에 상당히 좀 상승세가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불황이어도 담배는 피운다. 약간 끊을 수 없는 금연은 못한다. 필수, 네, 그렇죠. 거기에 더해서 관세가 올라가기 전에 좀 필요한 고가의 어떤 사치품들은 좀 빨리 사놔야 되는 좀 그런 어떤 제가 볼 때는 1분기에 어떤 패턴이 나왔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이 2분기에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좀 관세와 관련돼서 제가 볼 때는 그 패턴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쨌든 1분기에는 좀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미리 선반영을 하다 보니까 일반 소비재 중에서도 좀 헬스케어라든지 필수 소비 같은 어떻게 보면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소비재들 같은 경우는 선방을 했던 반면 오히려 3월 말 정도 됐을 때 좀 관세와 관련된 부분들이 구체화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럭셔리 소비재들이 조금 소비자가 좀 소유가 좀 올라가는 모습이 좀 보였거든요. 근데 이런 네. 부분들이 관세가 이제 진행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체크는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GDP의 70%를 소비에서 나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소비에 대한 전반적인 전망이 둔화 흐름으로 간다면
필수 소비재는 괜찮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선택적 소비재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근데 미국의 소비 패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가 뭐가 있냐 그러면은 트럼프 네. 대통령도 주말 사이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관세 때문에 자동차를 미리 살 필요는 없다. 라는 이야기를 딱 못 박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 공장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는 개인 소비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 자동차가 됐든 아니면은 뭔가 내구재가 됐든 이런 것들을 지금 가격이 오르기 전에 관세에 의해서 가격이 오르기 전에 뭔가 소비를 하려는 그러한 니즈들이 그런 움직임이 많다라고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관세가 협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게 네. 지금 최근에 메모리 가격이 상당히 빠르게 반등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데이터 센터 역시도 뭐 중국이나 대만에서 많이들 제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상호 관세가 부과가 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서버렉 자체도 이제는 관세가 붙어가지고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들 재고를 확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소비는 잘 안 되고 있지만 재고는 계속 쌓고 있고 수입은 엄청나게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는 미국의 무역 적자가 1월, 2월 지금 데이터 보시면은 상품 수지가 엄청나게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있는 물량을 다 땡겨가지고 지금 미국 내에 쌓아놓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관세 부과 전에 이렇게 압도적으로 소비가 되고 압도적으로 재고를 쌓아놨다라고 했을 때 이후에 일시적으로 좀 소비가 둔화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관세라고 하는 변수가 등장하면서부터 연초부터 공장도 마찬가지, 소비자도 마찬가지 소비를 어찌 보면 좀 무계획적 혹은 뭔가 좀 땡겨서 소비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선주문하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5월, 6월, 7월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고 난 이후에 가격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는 어떤 식으로 또 데이터에 녹아 나올지를 여전히 연준위원도 마찬가지고 백악관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은 물음표를 띄우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관세가 발표되고 난 이후에 협상이 어떻게 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표현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다들 표현하고 있습니다. 몇 프로의 관세가 될지. 지금 현재 S&P 500 시장에는 20%의 관세율 정도가 선반영되어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20%보다 낮다라고 하면은 지수는 단기 반등을 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이후에 앞으로 두세 달 동안의 경제 지표, 소비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증시는 또 한 번 출렁일 수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증시 자체를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한 것 중에 하나가 화석 연료의 부활인 거잖아요. 바이든 행정부가 친환경, 친에너지 이쪽이었다면 이제 정반대 180도 다른 양상을 딱 화석 연료의 부활 이 나오네. 드릴 베이비 드릴. 무조건 팔아 뭐 그 얘기 같은데. 자,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에너지주 주가 상승폭이 꽤 컸다라고 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에너지주도 경기 방어주 성격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공화당 색깔의 어떤 부분들, 특히 전통 에너지뿐만 아니라 뭐 LNG와 관련된 부분들, 네. 굳이 미국에 많이 묻혀 있고 관련돼서 사실 어떻게 보면 매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어쨌든 다른 부분을 쓸 필요가 있느냐라는 부분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가운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에너지 관련된 종목인 뭐 쉐브론부터 시작해서 엑슨모빌 같은 제가 볼 때 종목들 같은 경우가 1분기에 어떻게 보면 이제 빅테크 대비해서 상당히 좀 방어를 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뭐 LNG 관련돼서는 좀 프로젝트가 좀 상당히 거대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부분들 뭐 국내 주식하시는 분들 상당히 좀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 특히 이제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쪽의 어떤 국가들을 좀 제가 볼 때는 상대로 세이지를 하고 있으면서 특히 LNG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에너지 패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관세와 관련돼서 특히 이제 에너지, 특히 LNG 쪽 관련돼서는 어떻게 좀 파장이 미칠지에 대한 부분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봐서는 결국은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좀 트럼프 어떤 관세에도 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관련돼서 경기 방어적인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2분기에도 제가 볼 때는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강조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추진될 여러 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들이 일단 이름만 들어도 거창하잖아요.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뭐 이런 거. 얼마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정유사 CEO들과 회동을 했죠. 에너지 패권, 전력 수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거쳤다. 그러면 뭔가 정책적 수위는 트럼프 행정부 임기 내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감. 에너지 주제 발휘되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에너지에 대해서 지금 원자재 투자하는 쪽에서는 조금 다른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얘기죠? 뭐냐 그러면 에너지 가격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화랑을 띄어야 어찌 보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게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하면은 국제 유가가 조금 눌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는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다시 시계를 돌려가지고 취임 첫날로 돌아가 보면은 그때 첫 번째로 했던 얘기가 뭐냐 그러면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요거를 선포한다라고 하면서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는 에너지 가격을 낮게 유지하는 게 필수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유 같은 경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제 국제유가가 WTI 기준으로 70불을 못 뚫고 계속 60달러대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왔던 이유도 결과적으로는 이게 뭔가 러시아 같은 경우에도 유럽으로 에너지 공급을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진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는 중동 지역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찌 보면 최근에 뭐 이란 관련돼서 후티 반군 관련돼 가지고 미군이 나선 것도 결국 중동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액션을 취하고 있는 건데 에너지 가격을 점점 낮춰서 에너지 가격을 결과적으로 낮춰가지고 인플레를 잡겠다라고 하는 트럼프 정권 자체의 이러한 발상이 있는 상황에서는 미국에 있는 정유사들이 실적이 좋아질 수는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트럼프 정권이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시아라든지 유럽을 상대로 가스와 석유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을 거예요. 우리나라의 가스와 우리나라의 석유를 사가가지고 러시아 거 쓰지 말고 중동 거 쓰지 말고 우리 거 쓰면은 좀 더 너네가 우리와 협상에서 유리하게 작동을 할 수 있다. 어차피 사야 되는 에너지 우리한테 사가라 라는 식으로 할 거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그런 기업들이 조금 긍정적인 그런 실적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건 하나의 희망사항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국제유가가 반등한다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약간 원자재 투자자 입장에서는 많이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현재 뭐 국제유가라든지 가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오히려 포지션을 잡지 않는 게 좋다. 차라리 금이나 구리 쪽을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투자에는 조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여민 이사님이 또 준비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M7과 관련해서 최근에 AI 인프라 건설이 다시 한번 좀 붐업이 일어나는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면서 일단 칩 가격이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H100을 뭐 대표적으로 들면 엔비디아 H100을 들면 네, 일단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중국과도 좀 관련이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M7과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좀 연초에 충격을 줬던 게 결국 딥시크 논란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어떻게 보면 딥시크를 통해서 대규모 캐펙스 증설에 관련된 부분들이 정당하냐에 대한 부분으로 상당히 의문점이 떠올랐습니다만 오히려 딥시크가 제가 볼 때는 지금 출연한 이후에 오히려 지금 클라우드 인프라 가격이 좀 상승을 하고 또 AI 인프라 쪽에서 다시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에서 어쨌든 한정된 것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중국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이 딥시크와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클라우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특히 AWS의 경우에는 지금 3월 4일 기준으로 H100 클라우드 인스턴스 호출 가격 자체가 2주 전보다 평균 22%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말씀하셨던 H100 서버 렌탈 가격 같은 경우도 시간당 지금 한 30%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에서도 엔비디아 H20에 대한 수요가 좀 상대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관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중국 같은 경우도 분명히 사직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마존이나 사실 엔비디아의 주가가 이렇게 빠지면 안 되는데? 일단은 뒷받침이 좀 돼야 되는데. 네, 이제 중국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좀 미국까지도 좀 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중국 내에서 어쨌든 이런 가격이 올라가고 특히 이제 중국에서 어떤 수요가 좀 올라간다는 것 자체는 어쨌든 뭐 이관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좀 정책이 있겠습니다만 아직은 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미국에 대한 어떤 캐펙스를 본다던가 좀 중국의 어떤 수요보다는 미국의 좀 수요를 보는 상황에서 어떤 중국의 수요는 분명히 확인이 되고 있고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 이런 부분들이 관세와 좀 연관이 된다고 하면 어떻게 변화되는지까지는 분명히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확실한 것은 딥시크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이런 AI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줄었다기보다는 그래도 증가하고 있다는 표현이 좀 맞지 않나 저는 이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AI 인프라 투자 끝나지 않았다. 계속해서 우상향한다라는 관점으로 지금 빅테크들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지금 빅테크주들이 어쨌든 1분기에 많이 주가 조정을 받으면서 지금 관세와 같이 맞물려서 어떤 이슈를 우리가 뽑아낼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빅테크가 일단은 직접적인 관세 대상이라기보다는 다른 나라와 협상에서 일종의 협상 카드처럼 쓰이기도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인도도 뭐 미국을 상대로 이제 대표적인 무역 적자 국가니까 관세 타겟이 될 텐데 인도에서 구글세가 폐지가 됐다라는 것. 이거는 소위 이제 미국의 관세 폭탄을 좀 피하기 위한 일종의
뭐라 해야 될까 카드로 제시를 하는 뭐 이런 거라고 봐야 될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 SNS에 딱 집어가지고 인도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되게 어찌 보면은 좀 이게 불균형한 그런 관세를 많이 매기고 있는 국가다라고 해가지고 타겟팅을 딱 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난 뒤에 인도에서 나온 얘기가 뭐냐 그러면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요 SNS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주요 테크 기업들이 다 미국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구글의 유튜브라든지 이런 온라인 광고를 많이 하는 온라인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해 가지고 온라인 광고세라는 것을 따로 만들었고 이거를 인도 내에서는 구글세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 도입된 지가 한 9년 정도 된 그런 이제 새로운 세법인데 네. 이런 부분이 미국 기업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제 세금을 걷다 보니까 그리고는 구글이 워낙 큰 기업이다 보니까 구글세라고 하는 이런 좀 상징적인 이런 단어로 불리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어찌 보면은 미국에다가 협상하는 카드로서 제시를 하고 그러니까 이게 관세라고 하는 부분에서 그래 너네 미국 기업들이 이런 피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걸 없애줄게. 그럼 미국 기업들의 이익이 보존될 수 있고 미국의 이익을 우리가 지켜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관세 협상에서 좀 인도에 유리한 그런 것들을 좀 봐달라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런 거는 다른 나라에도 마찬가지로 미국 기업들의 혜택을 준다라는 측면에서 이게 우리나라가 미국으로서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은 미국 기업들이 그 나라에 진출하는 것 장벽 자체를 낮춰주고 규제 자체를 낮춰주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모든 것을 협상 테이블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플랫폼법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체가 돼서 이제 추진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미국 재계의 공식 항의도 받고 미국 정부의 직간접적인 압력도 받고 있는 거죠. 뭐 인도 같은 경우도 비슷한 관세를 놓고 압력을 받으니까 구글세를 폐지함으로써 뭔가 일종의 협상의 물꼬를 트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인도는 그런데 유럽은 좀 달라요. 유럽은 강행할 생각 같아요. 일단 디지털세 이런 것들 반독점 규제 계속해서 미국 빅테크들을 대상으로 목을 조여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미국이 어찌 보면 지금 대표 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결국은 서비스 산업입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맨날 M7이라고 부르는 그런 기업들이죠. 이런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 반독점에 대한 조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는 추가적으로 지금 유럽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는 지적 재산에 대해서 특허에 대해서도 어찌 보면 좀 규제를 가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같은 경우 그리고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은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진출하지 않고 있는 뭐 대부분 철수한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산업, 그러니까 유럽의 별명 중에 하나가 미국의 IT 식민지 뭐 이렇게 이야기도 불리기도 하거든요. 네. 그만큼 미국 플랫폼 기업들의 많은 것들을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를 역으로 공격하는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인도의 케이스도 있지만 유럽의 케이스도 있듯이 이게 미국에다가 뭔가 잘 보여야 되는 그런 국가, 어찌 보면은 미국에다가 우리가 협상할 때 좀 잘 해주세요라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빅테크한테도 혜택을 줄 수도 있고요. 그러고는 반대로 미국과 좀 싸우겠다라고 하면은 미국에서 수출하는 대부분이 컨텐츠고 IT이기 때문에 오히려 빅테크들이 여기에 또 노출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협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미국의 주요 자산이라고 볼 수 있는 IT 테크 기업들, M7 기업들에 대해서 공격과 어찌 수혜가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인공지능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덧 인공지능 시대에서 존재감을 잃어버린 대표적인 빅테크를 꼽으라면 아마 구글이 될 겁니다. 물론 게임은 끝난 건 아니지만 왜 구글을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인공지능의 원천 기술들을 다 구글이 갖고 있고 예전에 우리 나라에서 이 알파고와의 바둑 대결 이세돌 구단과의 바둑 대결 워낙 뭐 화제가 됐지 않습니까? 원조가 구글인데 어느덧 원조는 무의미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마켓워치에서 이런 비유를 들었더라고요. 구글이 카메라 시장의 코닥처럼 될 것이다. 코닥이 어떤 곳입니까? 이 디지털 카메라에 적응을 하지 못해서 뭐 사양으로 접어들게 된 대표적인 사례 기업인데 구글이 코닥처럼 될 것이다. 그렇죠. 되게 뼈아픈 지적 같은데요? 우리가 시대를 따라가지 못한 기업이라 그러면 IBM도 있을 수 있고요. 코닥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는 네. 우리가 많이들 알고 계시는 블랙베리라든지 노키아 이런 기업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같은 경우에는 검색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는 검색 광고라는 걸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이제 캐시플로우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최근에 같은 경우에는 검색 시장에서 챗 GPT라는 단어가 워낙 많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GPT를 통해 가지고 많은 뭔가 그런 우리 검색을 통해서 결과물
결과물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AI 시대에서 구글이 과연 이제 챗GPT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구글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니다. 그 상황에서 제미나이를 발표를 하고 제미나이 이미지 같은 것도 그렇고 영상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무료로 배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여전히 챗GPT가 조금 더 앞서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구글에 대해서 계속해서 배도에 대한 의견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오픈 AI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또 IPO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오픈 AI가 IPO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는 각 부서에 대한 성장률, 각 회사에 대한 성장률이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으로 녹아 나올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구글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의 코닥 사례처럼 돼가는, 그래서 걱정을 많이 받는 곳이 바로 인텔이죠. 왕년의 CPU의 제왕, 인텔. 인텔이 참 제가 옛날에 기억나지만 인텔 하면은 사실 대단한 갑 중에 갑이었거든요. 인텔 CPU가 어디에 어떤 사양이 먼저 누가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정말 PC 시장의 이 판도가 바뀌었던 그만큼의 영향력을 가졌던 인텔인데 어느덧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인텔 CEO가 바뀌었죠. 리프탄 CEO. 얼마 전에 기조연설 통해서 앞으로의 인텔의 위기 극복 그리고 비전들을 제시를 했어요. 좀 눈에 띌 만한 내용들 나왔습니까, 이사님? 일단은 종합반도체의 어떤 위상을 다시 한번 찾으려고 하는 좀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싶겠죠. 네, 일단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여기에 좀 파운드리까지 어떻게 보면 세 가지를 모두 다 갖춘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종합반도체가 몇 없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삼성전자가 있고요. 특히 미국에서는 인텔이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소프트웨어에서도 그렇고 하드웨어, 파운드리에서도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부분에서 인텔 같은 경우는 CEO를 좀 교체를 하는 부분들 여기에 또 파운드리 같은 경우 매각설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안 좋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CEO의 어떤 연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제가 볼 때는 이런 옛날의 어떤 영광을 좀 되살리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가운데서 특히 이제 AI 기반으로 한 시스템 설계에 관련된 특히 이제 새로운 아키텍처라든지 핵심 워크플로우 관련된 부분에서 좀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소프트웨어 쪽으로 어떤 제가 볼 때는 변신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느낌표보다는 물음표에 가까운 인텔이긴 한데 어쨌든 CEO도 바뀌었고 새로운 비전도 내놨고 일단 다시 한번 느낌표로 가기 위한 노력, 고군분투하는 모습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나 짚고 넘어갈 거. TSMC나 뭐 엔비디아도 참여 가능성이 제기됐던 그 인텔의 파운드리 부분 인수 이거는 어떻게 정리된 겁니까? 물 건너간 겁니까? 다 끝난 겁니까? 일단은 좀 무산 가능성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리프탄 CEO 같은 경우가 일단 취임한 이후에 좀 어쨌든 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내부 이메일에서 어쨌든 판매 계획은 없다라고 좀 밝혔던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뭐 TSMC 같은 경우도 어쨌든 좀 굳이 인수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얘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파운드리에 대한 부분들 제가 볼 때는 분산은 없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CEO 연설을 통해서 특히 파운드리 쪽과 관련돼서 상당히 좀 힘을 준 부분도 있었습니다. 특히 1.8나노 공정 관련돼서 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1.8나노면 오히려 제가 볼 때는 TSMC를 앞서는 좀 공정이라고 생각이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좀 성과를 낼지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소비 관련주들까지 다양하게 미국장 주요 종목들 짚어봤고요. 테이버 프리마켓 오늘 이후 체크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경제 지표만 좀 체크를 하면 되는 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ISM 제조업 PMI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이제 ISM 제조업 물가 지수도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제조업의 경기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현장 평가 데이터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는 2월 달에 구인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졸츠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에서의 고용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가 특히 졸츠 보고서는 사장님들이 구인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에 대한 보고서이기 때문에 일자리가 얼마나 나와 있는가 이런 부분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확정된 건 아니지만 혹시라도 밤 사이에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 관세 혹은 보편 관세가 발표될 수도 있습니다. 발표되면 저희는 내일 다 특집입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자, 지금 프리마켓 상황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선물 시장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지금 또 상승세로 돌아서긴 했는데 지금 낙폭을 좀 줄이면서 다시 강보합권으로 선물 지수가 지금 돌아서고 있는 양상입니다. 계속해서 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미국장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최근에 환율 부담이 상당히 크실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이게 원화 약세 압력인지 아니면 기조적으로 환율 부담을 계속 떠안고 미국장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고민스러운 시점일 것 같은데 오늘 시그널 포커스에서 환율에 따른 증시 전략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사님, 환율 부담이 꽤 커요. 어제장 같은 경우는 1472원, 오늘 조금 내리긴 했는데 또 오장 들어서 지금 뭐 다시 또 스멀스멀 오르더라고요. 원화 약세 압력이 상당히 좀 강한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여러 불확실성이 겹친 탓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네, 일단은 원달러 환율 자체가 사실은 1,470원대를 이번 주에 좀 넘어가는 모습이 좀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우리나라의 어떤 개인적인 제가 볼 때는 좀 고유 이슈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특히 뭐 공매도 이슈라든지 여기에 더해서 지금 상호 관세에 관련된 부분들 또 이제 좀 리스크 관련돼서 또 정치적 리스크도 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화 약세를 부르는 요인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주가 자체는 상당히 많이 출렁이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이번 주에 제가 볼 때는 이러한 모든 빅 이벤트들이 다 지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번 주가 지나게 된다고 하면 원달러 환율에 대한 방향성이 분명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상호 관세 이후에 뭐 이번 주에 우리나라의 좀 차익 리스크까지 관련된 부분들이 다 지나가게 된다고 하면 저는 방향성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달러 값이 비싸지니까 여기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국 주식 살려면 달러로 바꿔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좀 부담스러워요. 혹시 내가 샀다가 나중에 매도 시점에 혹시 지금 환율이 좀 떨어지게 되면 환손실도 만약에 다시 원화로 바꾸면 입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민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새로 들어가시는 혹시 신규로 좀 포트를 확대하시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지금 딱 환율이 딱 변곡점인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이 워낙 지금 원화가 약세이다 보니까 네. 어찌 보면은 이 상황에서 달러로 가는 거는 좀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나라가 원달러 환율이 다시 원화 강세로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미국의 성장률보다 이 성장률이 둔화되건 낮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보다 우리나라 성장률이 낮다라고 하면은 원화가 달러보다 크게 강세로 가기는 어렵다라는 점. 이렇게 되면은 지금 상황에서 뭐 1,470원 정도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 정도 원화가 강세로 간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1,330원 정도까지 우리나라 원화가 내려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달러로 바꿔서 미국 투자하시는 거 저는 충분히 뭐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래요? 미국에서 10% 더 벌면 됩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나중에 미국에서 10%, 20%, 30% 더 벌어서 그때 다시 돈 필요할 때 원화로 환전하시면 되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미국 주식에 대해서 환율 때문에 고민이다. 그거는 고민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더 미국 주식에서 돈을 더 벌어서 수익을 더 내서 그 이후에 금이 환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환율은 언제든지 고민 없이 걱정 없이 투자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공격 앞으로의 이 정신 역시 이 테이버의 이 당참이 느껴지는 투자 전략. 윤여민 이사님. 네, 사실은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동감은 합니다. 뭐 사실은 네. 미국 주식을 투자함에 있어서 뭐 10%, 20% 어떻게 보면 이런 단기 수익을 원하는 분들이 아니라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좀 큰 기대 수익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달러가 비싸면 달러를 환전하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사실은 동의를 합니다만 막상 또 매수하려고 하고 환전하려고 하면 좀 멈칫멈칫하는 건 아무래도 사실이 아닐까라는 좀 네.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그래도 조금은 네. 이번 주를 지나면서 좀 방향성을 보면서 해보는 게 어떨까 저는 이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두 분은 기본적으로 환율 부담, 뭐 수익 내서 엎으면 되니까 공격적으로 나가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프리마켓 상황 계속해서 짚어볼까요? 가장 먼저 만나는 프리마켓의 중요한 시그널 프리마켓 나옵니다. 이 시각 현재 미국 시총 50%내 대형주 중에서 의미 있는 시그널이 포착된 주요 종목들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상호 관세 발효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때문에 극심한 변동성의 뉴욕 증시는 오늘도 혼조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의미 있는 움직임 보여준 무버 종목들 중심으로 프리장 상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가장 심한 등락을 보여준 테슬라부터 볼까요? 전날 기술주 중심의 투매 속에 저가 매수세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테슬라
반등에 현재 성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 같은 이미 소비재 대장주 아마존의 경우 관세로 인한 경기 침체, 이로 인한 소비 심리 악화와 또 AI 부문에 대한 우려에 오늘도 하락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호 관세와 자동차 관세가 맞물린 자동차 섹터는 3일까지 계속 지켜봐야겠는데요. 자동차 대장주 제너럴 모터스 관세 우려 속 여전히 낮은 주가 수준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날 시장은 높은 변동성에 대한 반발로 경기 방어주를 중심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필수 소비재 섹터가 좋았는데요. 섹터 대장주 월마트 간만에 3% 넘는 반등 이어가다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이 조금씩 출회되는 모습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필수 소비재 섹터죠. 소매기업인 프록터앤갬블 역시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오늘은 차익 실현 매물 출회 속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기 방어주인 제약기업들 살펴보겠습니다. 섹터 대장주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 EU에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판매 승인이 거부됐다는 소식이 나왔음에도 섹터 전반의 상승세 덕분에 낙폭을 일부나마 줄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제약주 존슨앤존슨도 섹터 전반의 상승세 덕분에 전날 1% 넘는 반등 보여줬지만 최근 2조가 넘는 규모의 배상 이슈가 두드러졌던 만큼 차익 실현과 맞물려 적지 않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특히나 주목할 필요가 있는 포커스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세 이슈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종목인 만큼 상호 관세를 하루 앞둔 오늘 특히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인데요. 여기에 더해 오늘 개장 직후에 노동부 구인이직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덕분에 경기 침체와 향후 기준금리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나올 예정인 만큼 엔비디아 계속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플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 나올 상호 관세에 국가별 관세가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특히 최근 일관된 관세 부과에 미국과 대립각을 계속 세우는 중국에 관한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중국 매출 규모가 25%에 달하는 애플,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호 관세 발표를 하루 앞둔 오늘은 시장 변동성이 더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변동성 방어에 유리한 경기 방어주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이 중에서도 필수 공공 서비스 테마에 강하게 엮이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이어지고 있는 넥스테라 에너지 특히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여러 종목들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상호 관세 발표를 하루 앞두고 변동성이 팽배한 오늘 프리마켓입니다. 관세와 지표에 민감한 종목들과 경기 방어주들의 움직임이 특히나 엇갈리고 있는 만큼 종목별 주가 흐름에 더 유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프리마켓 나우 함영선이었습니다.